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내일이면 5월 5일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어린이날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 이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을 뜻할 때 주식을 잘 모르면 줄이니 아니면 부동산을 잘 모르면 불이니라는 이 어린이와의 합성어를 만들어서 쓰곤 했죠. 그런데 이게 인권위에서 어린이들의 인권을 좀 비하하는 용어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내일 어린이들이 행복한 날만큼은 우리 그동안 부동산을 좀 몰랐다고 해서 표현했던 그 표현보다는 그냥 부동산 초보라는 표현을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리고 부동산 초보들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5월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 시간도 열어둘게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여러분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즐거운 휴일을 앞두고 또 2부 이 시간도 여러분과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봐야겠죠.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좋고 일단 5월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내일이 바로 어린이날이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다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좋은데 이럴 때는 한번 배낭을 싸매고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임장을 한번 가보시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내리는 지역은 내린다, 그리고 또 오르는 지역은 또 오른다,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방향성을 잡기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신다면 아마 그 방향성을 잡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5월에 우리 한번 밖으로 나가서 부동산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돌다 보면 또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죠.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고민을 제가 최대한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와 바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고민 상담이 끝나고 나면 강의 후반에 강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정의 날을 맞아서 날씨도 좋은데 이 가방 싸매고 나들이 한번 다녀오세요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임장 활동을 좀 해보세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부동산 전문가답죠. 나들이도 하고 또 임장 활동도 하고 이렇게 일석이조의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쉬는 날이 많이 있으니까 5월 좀 뜻깊게 보내시고 언제든 선택하시기 전에는 결정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검증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 언제나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2부 이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네, 얼마 전에 김포에 아파트 하나를 팔았어요. 네. 근데 팔고 나니까 또 마땅히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음. 우리 딸이 24살이거든요. 네. 대학생인데 딸아이 앞으로 해도 되는지, 투자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아니면 제가 또 1가구 2주택이 돼서 판매를 했는데, 네. 또 1가구 2주택 되긴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투자처를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상황이 부담스러우셔서 이미 하나는 좀 매도하셔서 지금은 그럼 1주택 상황이신 거네요? 예. 네, 여유 자금은 그럼 어느 정도 좀 생기셨을까요?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요. 네, 3억에서 3억 5천. 그래서 이거를 다시 내 명의로 하자니 조금 부담스럽고 자녀 명의로 하자니 아직은 24살 대학생이라서 좀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지 소장님과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연관성이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은 현재 1주택자이신 거네요. 예. 예, 1주택자이시고 1가구예요. 예,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잖아요, 그죠? 예. 예, 1주택이신데 얼마 전에 파셨어요? 3월
말일 날 점점 다 치렀어요. 아, 예, 그러셨습니까? 왜 뭐 때문에 매도를 하셨어요? 1가구 2주택 부담스러워서 매도를 했는데 네. 살고 나니까 서운하고 또 그렇죠. 막상이 굉장히 투자할 데가 서운합니다.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주택 상황에서 매도를 하시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나요? 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하고 해가지고 일반 가시로 팔았어요. 아, 일반 가세는 매도가 되셨어요? 예, 예. 예, 뭐 일단 일반 가세로 매도를 하셨으면 잘 하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예. 우리가 내가 팔고 나면 또 오르더라 그런 예. 거죠. 예,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 건 당연하니까. 예. 또 한참 뭐 지나서 한 5년이나 뭐 6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내가 매도했는 게 또 가격이 이렇게 올라 있으면 굉장히 가슴이 좀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방지하려면 이제 뭔가를 하나 더 하시는 게 맞는데, 예.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거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따님이 계시다 그러고 이제 딸이 2주택이 되는 24살 거는 대학생이에요. 2주택이 되는 건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러시는데, 예. 따님한테 이제 따님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 네. 명의로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따님이 학생이라 그러셨잖아요. 3년 동안 직장 생활 하다가 네. 이번에 은행 다니다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갔어요. 3년 벌어놓은 돈은 한 5천 있어요. 딸도. 아, 예. 지금 일단 직장을 다니셨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예. 지금 대학생으로 들어와 예, 버리셨으니까 예. 그만두고 이번에 대학교 갔어요. 예, 앞으로 이제 소득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주택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당연히 따님 명의로 한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8.4%가 나오죠. 예. 우리 시청자님이 가장 지금 주택 취득을 망설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세금 때문에 그러시겠죠. 예. 세금이라고 하면 이제 취득세가 있고 양도세가 있는데, 예. 양도세는 어차피 향후의 일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취득세 부분이 가장 좀 허들로 작용을 할 겁니다. 예. 맞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취득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도, 시청자님이 만약에 자녀분이 세대 분리가 되는 요건이 아니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예, 방법은 어쩔 수 없죠. 본인 명의로 하시든 따님 명의로 하시든 8.4%의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 투자 개념으로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예.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취득세도 문제지만, 만약에 아파트가 두 채가 되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높기 때문에 잘못하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예, 예. 나중에 양도를 할 때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이게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허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 그거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피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를 이제 여쭤볼게요. 예. 우리가 시청자님도 그렇지만 주택의 아파트라고 합시다. 네.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으세요? 예. 요즘 워낙 이렇게 내린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아파트가 우상향할 거라고 확신을 하신다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득세가 부담이 되고, 예. 취득세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아파트라 보니까 공시가가 높아서 종부세도 어떻게 되면 납부 대상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요거를 어떻게 좀 피해 볼까 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예. 일단 아파트가 우상향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빌라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빌라도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은데 많이 안 오를 것 같으시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대답을 딱 하시는데 확신이 안 차고 좀 떨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좀 고민이 예. 많아요. 그런데 빌라가 만약에 이 아파트가 되는 빌라라면 어떻습니까? 괜찮죠, 좋죠. 예, 이게 바로 재개발이죠. 예, 재개발. 예,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어차피 아파트는 오를 것 같다. 빌라는 덜 오를 것 같은데 아파트가 될 빌라는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가 될 빌라, 재개발 지역에 있는 재개발이 될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빌라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뭐냐? 이제 취득세가 제일 문제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 빌라를 재개발이 예상되는 구역 있죠. 예. 요즘 보면 여기저기서 재개발 진행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에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예. 이 권리산정 기준일에 최대한 걸리지 않는 물건들을 찾으셔야 돼요. 예. 예, 찾으셔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예. 신축 빌라 있죠. 예. 예, 요 신축 빌라를 하시게 되면 이 예. 신축 빌라가 만약에 6억 이하다. 예. 분양가가 6억 이하다 그러면 취득세가 우리 8.4%가 나오잖아요. 예. 이 8.4%에서 85%를 감면을 해줘요. 아, 85%요? 예,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 아.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 있죠. 예, 예. 예, 주택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 85% 감면을 해주고요. 예. 자, 이 85%를 감면받아서 취득세가 확 낮아졌잖아요. 예. 그것만으로도 주택 임대사업자를 넣을 요인이 충분히 작용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아직까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이 다 지금 다 막아놔버리고 아직까지 풀리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남아 있는 게 뭐냐 하면 양도세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양도세. 우리 예. 시청자님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 있죠. 예. 그 주택을 언젠가 또 매도를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거주주택은 거주주택 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 임대사업자를 넣어놓게 되면 이 임대주택은 내가 양도를 할 때 주택으로 취급을 안 하고 예. 주택수에서 제외를 아예 시켜줘 버려요. 몇 채가 예. 됐건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를 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두 가지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예. 다만 임대사업자를 내면 다만 예. 10년간은 예. 10년간은 보유를 계속 하셔야 돼요. 보유, 예. 유지, 임대사업자를 유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중간에 매도할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꼭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포괄 양도 양수를 하시면 되고요. 예. 포괄 양도 양수를 하시면 되고 이 포괄 양도 양수를 할 때는 우리가 받았던 혜택 있죠. 취득세 예. 감면 혜택. 예. 그거는 다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돼요. 아. 예, 반납을 해야 되고 하지만 과태료는 없습니다. 예. 만약에 포괄 양도 양수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매매를 해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내가 임대사업자를 10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는 약속을 어겼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과태료가 발생을 해요. 예. 과태료가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이 올랐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의 아파트가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에 올랐는 겁니다. 예. 예,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에 올랐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려 그러면 서울의 양질의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서울에는 땅이 없단 말이죠. 유유지가 없어요. 예. 그러면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나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복합사업이라든지 등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구역 지정을 하려고 다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시나 국가 정부나 상관없이 다들 해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는 당연히 재개발, 예. 재개발에 예상이 되는 지역의 빌라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예. 빌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임대사업자를 넣어놨다 하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자. 예. 그리고 감면받았던 취득세도 내자. 예. 예, 내도 충분히 그보다는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요게 제 생각이고 예. 일단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다 되셨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예. 시청자님한테 가장 맞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시고 예. 지금 한 채를 더 플러스 재개발에 예. 빌라를 예. 이건 신축해야 됩니다. 신축해야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신축을 취득하시고 임대사업자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예, 가장 중요한 거 요 신축 임대사업자 넣으실 때 분양가가 6억 이하여야 된다는 거 요거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괜히 그냥 6억 한 2천, 6억 3천짜리를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임대사업자를 넣으려 보니까 6억이 넘어가지고 감면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차단 나는 거니까 예. 그거를 피하시려 그러면 요 6억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임대사업자를 넣으시면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고 취득세에서 감면 혜택도 받고 그리고 예. 양도세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예.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작전이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를 들고 있는데 예. 좋아 이제 이해는 다 됐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일 좋은 지역에 뭐 가장 많이 오를 만한 지역에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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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현장에 많이 다니고 합니다만 여러 군데를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재개발한다고 구역을 지정해 놔놓고 동의서를 걷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진짜 실제 될 만한 지역들을 보셔야 되잖아요. 예. 원래 이렇게 방송상에서 구역을 막 이렇게 너무 생생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저도. 그런데 예. 시청자님이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그런 지역에다가 예. 최대한 우리 시청자님을 어떻게든 자산을 불려드리자. 이제 부자를 만들어 드리고 싶으니까 그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네, 네.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 여기를 꼭 가보셔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용산 있죠, 용산. 예. 용산이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를 것 같아요. 오르는데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예. 다른 곳들보다도. 예. 왜냐하면 용산에 서울에 있는 개발 계획들이 아주 굵직굵직한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예. 용산 공원도 개발이 이제 민간에 다 오픈이 될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용산 일대가 전부 다 이제 엄청 살기 좋아지잖아요. 예. 그런데 용산은 딱 가보면 전부 다 노후화된 주택들밖에 없어요, 대부분. 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예. 자, 우리 용산에 보면 조금만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어요. 예, 용산에 보면 여기 서울역 있잖아요. 예.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 개발도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예. 보면 이 서계동이 있어요. 크게도. 예, 서계동은 신속 통합 재개발이라고 해서 이번에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탈락은 했어요. 후보지에 선정은 안 됐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예.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행위 제한도 걸려 있거든요. 이게 말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고 이 노후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거야. 그리고 함부로 들어와서 투자하지 마, 투기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여기는 재개발을 시킬 거야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 재개발 할 거야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또 청파 2구역이라고 있어요. 청파 2구역. 예. 요 2구역은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에서 선정이 됐는 구역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오른쪽에 또 보면 여기에 청파 1구역이라고 있어요. 예. 1구역은 예전에 구역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이제 아마 올해 조합 설립 인가가 날 거예요. 예. 여기가 하나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원효로 일가라고 해서 예. 원효로 일가 여기가 예. 재개발 지금 예정구역인데요. 현재 단계는 뭐냐면 입안에 신청이 들어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입안 중이고요. 현재 행위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얼마 안 됐는데요. 여기도 효창동이라고 해서 이 효창동이 행위 제한이 걸렸어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입안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의서는 다 걷어갔고요. 예. 자, 그리고 여기 청파 2구역 옆에 보면 공덕 A라고 해서 마포구입니다. 여기는 공덕 A도 지금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예. 아래쪽에 보면 여기 용문동이라고 해서 용문동에 지금 공공복합사업으로 공공으로 여기도 구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예정구역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원효로 3가, 원효로 4가 여기도 다 지금 원효로 3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에 신청을 했다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지금 다 이제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보면 여기 가운데 수민여대 앞에 여기 청파동 3가라고 있어요. 예. 청파동 3가. 예. 얼마 전에도 여기 상담하셨던 분이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청파동 3가에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요거를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물어보시던데 무조건 보유를 하시라. 왜냐하면 여기에 다 지금 용산이 재개발한다고 다 진행하고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다 이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 비어 있는 부분만 가만히 있겠느냐? 여기 주민들이 아마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마침 여기에 가보시면요, 정 못 차리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예. 3억 5천이면 딱 투자가 가능해요. 예. 투자가 가능하고 신축입니다. 예. 신축 안 좋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그냥 귓등으로 흘려들으세요. 신축이 네. 우리가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은 한 채라도 보유하고 계시는 분은 신축을 하셔야 돼요. 재개발이 될 만한 구역에다가. 예. 왜냐하면 취득세 감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신축이 있으니까 여기 꼭 한번 임장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임장 네.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여기는 너무 주택이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기를 한번 꼭 가보시고 신축의 있나 없나를 살펴보시고
동네 부동산이라도 다 들려보세요. 여기가 예. 진행이 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보시고 현장에서 직접 느끼셔야 돼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굉장히 성공하는 투자가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예. 예, 꼭 한번 청파동 3가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진입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남들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격 막 올랐을 때 있잖아요. 예. 예, 그때 들어가는 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네. 그래도 가격은 더 오르긴 해요. 예. 그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남들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쌀 때 네. 내가 적은 투자금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많이 오르는 걸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제가 예전에 원해로 3가도 한쪽에서 공공재개발 진행한다고 막 그럴 때 바로 옆에 있는 지역 오히려 저렴한 지역을 봐라 해서 하셨던 네.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많이 이제 올라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데 다 올라 있는 데 가지 마시고 청파동 3가를 꼭 유심히 살펴보셔가지고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해야 되나요? 우리 어머니 딸 앞으로 어머니 명의로 하셔도 괜찮단 말입니다. 임대사업자를 제 넣으면 앞으로요? 예, 85% 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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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1세대 2주택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활용해서 용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일러드렸으니까요. 꼭 임장활동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군포에 살고 있고요. 네. 지금 군포 당동 동도 센트리움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네. 네, 3본이랑 대암이랑 당동에서 지금 아파트 3군데 놓고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디가 좀 더 나은 선택지일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거주를 좀 옮기시는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평수를 늘려서 30평대로 가려고요. 아, 네. 3본, 대암이, 당동 이 주변 지역을 좀 말씀 주셨는데 보셨던 아파트들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3번은 신한 아파트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당동은 이편한 세상 무지개 마을 보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대암이도 이편한 세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군포 당동의 동도 센트리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데 조금 넓은 평형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의 신한 아파트, 대암이의 이편한 세상 아파트, 그리고 마지막 당동의 이편한 세상 무지개 마을 아파트까지 말씀 주셨는데 어디로 가야 좀 내 삶의 만족도도 높이면서 투자 가치 높일 수 있을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제가 예전에 3본에 한번 좀 거주를 했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쪽일 때는 좀 잘 압니다. 아, 네. 자, 일단 지금 당동에 거주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네. 예, 당동에 그러면 아파트 이름이 동도 센트리움요? 네, 동도 센트리움이요. 동도 센트리움이면 여기가 네. 거의 신축급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3년 차예요. 3년 차고, 예. 네. 초등학교도 바로 가까이 있고, 네, 창문 열면 보여요. 예, 창문 열면 보이고. 그래서 굳이 뭐 매도를 하실 이유가 있나 싶기는 한데, 네. 갈아타실 필요가 있긴 하나 싶은데, 네. 일단 지금 보는 곳이 지금 3번이랑 대암이랑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동에 그냥 있을지 아니면은 저기 3번이 뭐 일기 신도시 네. 재건축 이슈도 있고 하니까 좀 네네. 오래돼도 글로 갈지 예. 아니면은 대암에는 이제 3기 신도시하고 그다음에 지금 건건동하고 그 일대 또 4만 세대 또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호재를 보고 음. 거기를 가는 게 맞는 건지. 알겠습니다. 사실 인프라는 대암이는 좀 떨어지니까요, 지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입지만 딱 놓고 보면요. 네. 대암이는 제가 대암이를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대암이는 조금 떨어집니다. 음, 한 단계 낮다고 보시면 돼요. 음, 여기가 안 오르는데 3번 쪽이 안 오르는데 대암이가 오를 수가 없어요. 예, 독자적으로 대암이가 혼자 치고 나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3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3번도 옆에 평촌이 있잖아요. 네. 예, 평촌을 넘어서 가지고 3번이 먼저 치고 나가지는 못해요. 네네. 평촌이 올라야지. 네. 평촌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밀려 나오는 분들이 사시는 데가 3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3번이 오르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결정할 문제예요. 자, 거주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니면 투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현재 신축에 살고 계신단 말입니다. 네. 예, 신축은 좋은 점은 한 가지 있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내가 살기가 좋아요. 네. 문제가 뭐냐면요. 네. 신축도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문제가 네. 뭐냐면 신축에 살다 구축으로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음. 근데 돈은 이 투자 개념인 구축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은 더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충 이해는 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야 될 곳이 정해지죠. 3번이네요. 네, 3번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 구축이더라도 그리고 내가 좀 집이 조금 구축은 아무래도 좀 평수가 다른 것보다 좀 좁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예,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한데 어찌되었건 내가 조금 몸테크라는 개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3번 쪽으로 가셔야 돼요. 3번 쪽으로. 근데 대암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떨어지는 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지금 그쪽에 교통이 4만 세대 들어오고 5천 세대 그 3기 신도시 들어오고 이러면은 예. 넘쳐서 인동선이랑 그다음에 뭐 제가 다른 건 지하철이- 모르겠고요. 네네. 그런 개발이 잡히잖아요. 네. 잡히더라도 우리 일단 대한민에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들어올 때쯤이면 대한민은 구축이 되죠. 시간이 예. 많이 걸린다. 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구축이 되기 때문에 얘가 단독으로 먼저 치고 나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음. 예, 그리고 3번은 부침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뭐 재건축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완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부침은 네네. 있지만 결국에는 네. 많이 상승할 거고요. 결국에는 또다시 뭐가 문제냐면 공급이 없잖아요. 네네. 없으니까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가장 위치 좋은 곳에 먼저 공급을 해야 되겠죠. 괜히 자꾸 엄한데 뭐 먼 곳에다가 신도시를 만들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신도시를 조금 갈아엎어 가지고 더 좋은 도시로 만들고 더 네. 용적률만 좀 더 높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결국에는 이쪽으로 향후에는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네. 자, 그렇게 되면 얘가 만약에 이제 진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가 돌면요. 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렇죠. 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만약에 내가 좀 음. 거주보다는 아직 내가 젊으니까 투자를 좀 더 중점으로 두고 싶다 하시면 바로 3번으로 가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은 재건축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던데 네. 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이 생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 선택요. 네. 리모가 있고 재건축이 있잖아요. 네. 제가 리모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리모도 굉장히 네. 좋아요. 리모델링도. 그런데 네네. 재건축의 사업성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니까 재건축이 훨씬 좋습니다. 음. 예, 가급적이면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시는 게 좋아요. 아, 안 되더라도 리모델링만 한다 하더라도 가격은 네네. 오릅니다. 네. 예, 하지만 재건축에 비할 바는 못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건축 쪽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언제나 한 분 한 분 맞춤형 1:1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좀 젊은 연령층에 속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몸이 고생하더라도 투자 가치 높은 3번으로의 이주 추천드렸으니까요. 잘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이사 계획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유 자금이 한 2억 있는데, 네, 같은 그 동네 쪽으로 이렇게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갈지 아니면 제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고 싶은 곳은 이제 네. 서울 쪽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동대문구 쪽으로 장안동 쪽이나 그쪽으로 네.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알겠습니다. 고민이 좀 돼서요. 네, 거주하시는 아파트 외에 좀 여유 자금이 생겨서 이거를 지금 근방에 좀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느냐 아니면 네. 인서울로 좀 동대문 쪽으로 이주를 하느냐 고민하시는 네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네. 좀 어디 아파트 거주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지금 경기도 양주의 성우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양주시 네. 성우 아파트 그리고 여유 자금 2억으로 좀 어떻게 하는 게 투자 가치 높일 수 있는 방안인지 소장님과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잘 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마 예. 굉장히 고민되시죠.
네. 예,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예,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옮겨서 우리 동네 쪽으로 좀 더 나은 아파트로 옮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아예 서울로 가버리는 게 좋은 건지 되게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네, 또 아파트 가격은 또 주춤한다 그러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지 이러니까 그죠? 네, 네. 지금 성우 아파트라고 했는데 네. 옥정 신도시 바로 아래쪽에 있는 성우 아파트 맞아요? 네, 네, 아침의 맞아요. 미소 아파트? 네, 네. 야, 여기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보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네. 7호선이 지나가죠. 네, 네. 예, 향후에 네. 뭐 한 2025년 뭐 이 정도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역세권 아파트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 현재 여기 얼마 동안 거주를 하셨어요? 여기 한 6년이요? 거주 6년 하셨고요. 네. 6년 동안 가격이 오르던가요?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안 오르고 있다가 네. 근래 들어서 양주가 좀 많이 올랐죠. 네, 네, 네. 진짜 그때 최근 들었습니다. 네. 예, 양주가 거의 뭐 한 1억 정도는 올랐을 거예요. 다 대부분 네, 네. 1억 이상씩 올랐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거래가 좀 잘 되고 있나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거래가 되고 잘.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크게 뭐 지장은 없네요. 어찌됐건. 네, 자, 그러면 네. 그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아파트를 봤으니까 좀 네. 크게 한번 볼게요. 네.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보면 성우 아파트가 있고요. 네. 양주에 있습니다. 양주에. 네. 자, 양주는 성우 아파트는 양주에 옥정 신도시 있죠. 네. 옥정이 올라야지 오르는 아파트겠죠. 네, 네. 예, 양주 성우 아파트가 먼저 오를 수는 없어요. 네. 예, 옥정 네. 아파트가 올라야지 너무 올랐네. 그러면 다른 아파트 없을까 찾아보고 성우 아파트로 네. 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네. 그때 성우 아파트가 이제 오르는 겁니다. 네. 요거를 조금 더 크게 보면요. 네. 아까 서울의 동대문구라 그러셨잖아요. 네, 네, 네. 예, 동대문구. 자, 이게 서울에 동대문구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양주가 있어요. 네. 서울이 올라야지 양주가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양주가 먼저 오르고 서울이 따라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우리 양주가 서울이 다 오르고 다른 광역시 오르고 수도권 다 오르고 양주가 올랐잖아요. 네. 양주 거의 마지막에 올랐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서울은 꼭대기 왔으니까 더 안 오른다 생각하고 양주가 이제 올라갔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럼 네. 만약에 이제 주택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다 칠게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한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서울이 먼저 서울이요? 오르고 예, 양주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로늦게 오르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양주가 올랐을 때 네. 서울로 갈아타야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네. 예, 요거는 100%예요. 네. 물론 100%는 없지만 99.999%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동대문구에 아파트에 네. 만약에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를 매도하고 여유자금 네. 알파를 보태가지고 네. 가실 수가 있다 그러면 네. 바로 가십시오. 근데 물건이 있을까요? 물건 찾으셔야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날씨 좋을 네. 때 놀러 가지 네네. 마시고 네. 다니시라 그랬잖아요. 네. 물건은요, 네. 물론 집에서 PC로 네.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찾을 수는 있어요. 네. 좋은 물건은 못 찾아요. 내가 현장에 가서 가지고요, 네네.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네. 뭐 맛있는 것도 좀 사다 드리면서 좋은 네. 물건 나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가시면 좋은 물건 나오면 연락 옵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얼굴 본 사람한테 먼저 네. 정이 가지 네. 보지도 안 하고 그냥 전화만 맨날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정이 안 가요. 예, 그러니까 네네. 네. 제가 일러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네네. 지금 자금이 되는 아파트가 있으면 바로 지금이라도 이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아파트만 말고 네. 그냥 뭐 좀 노후된 거라도 일반 주택이나 아니면은 그냥 아래층에 뭐 한 상가 쬐꼬맣게 있고 뭐 이런 주택 같은 것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예, 그거 하지 마시고 네네. 만약에 일반 주택으로 하신다 그러면 네. 빌라를 하세요. 예, 빌라를 네. 하시는데 네. 빌라를 네.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다가 네. 예, 이사 가는 걸로 하세요. 그래야지 앞으로도 많이 오르실 겁니다. 예, 괜히 단독주택, 뭐 상가주택 이런 거 좋아하시다가요. 네네. 어차피 그 상가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수요자가 네. 한정이 돼 있어요. 네. 수요자가 작다는 거는 가격이 많이 안 오른다는 얘기죠. 네. 예, 늦게 오르거나 그렇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아파트. 내 집 한 채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무조건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거는. 그다음에 만약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재개발 빌라 투자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셨던 서울 지역 동대문으로의 이주 빠르게 좀 실행해 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이제는 발품 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동산보다는 아파트가 좋다라는 조언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전망하고 비과세 받는 거 좀 여쭤보려고요. 네, 어떤 걸 좀 보유하고 계세요? 예, 동대문구 네. 이문 225에 이편한 세상이요. 이문동 이편한 세상. 네. 30평대 이 집을 전망하고 네. 내가 18년 전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네. 한 10년 전에 우리 아들한테 팔았어요. 아, 네. 아들한테 팔았는데 우리 아들이 일본에서 살아가며 엄마 집을 매매를 해갖고 지금까지 일본에 살고 있는데 이거 비과세가 되는가 좀 알겠습니다. 궁금하고 하나는 네. 관악구 봉천동 네. 1718 벽산블루밍 네. 이건 45평대인데 이건 전망이 좀 어떤가? 이거는 엄마 명의로 돼 있거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동대문구의 이문 이편한 세상은 우리 아드님 명의로 10년 전부터 좀 되어 있으신데 거주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거주를 일본에서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사정상 못 하셨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 명의로는 관악구 봉천동의 벽산 블루밍 1차 아파트 40평대를 좀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럼 우리 네. 어머님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거세요? 아니요, 딴 데서 살고 있어요. 그럼 주택은 이거 하나 보유하세요? 예. 그래도 1주택 상황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과 우리 자녀분의 이 두 개의 아파트 어떻게 하면 좀 전망 좀 좋은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네. 하나는 세금 문제, 네. 예, 하나는 전망 문제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제가 일단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세금 있잖아요. 예. 이 세금은 꼭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말고요. 예.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부르죠? 세무사? 예, 세무사님이라고 부르죠. 예.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기본적인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아드님께 이제 매매를 하셨는데 오래전에 매매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단 한 번도 거주를 안 했어요. 거주도 안 하고 한국에 없었고. 예, 한국에 안 계셔가지고 거주를 안 하셨고 이거를 비과세를 받는 방법은요. 예.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거주자가 아니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주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살아야 된다고요. 한국에 와 살아야 예, 된다고. 예, 한국에 살아야 된다고요. 그 살아야 되는 기간이 예. 183일 이상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3일이요? 예, 그러니까 그럼 몇 년이요? 몇 년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죠. 6개월? 예, 6개월 정도 거주를 하시고 네. 나서 매도를 하시게 되면 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우리 아드님이 매매할 당시에는 서울에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2년 거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때의 법령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예.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대신에 거주를 꼭 183일 이상 하셔야 된다는 거. 한국에. 그렇죠. 한국에서. 그래야지 우리 네. 한국에 거소로든 거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주를 꼭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한 번 더 우리 어머님은 세무사님하고 요거 네. 상담비 얼마 안 해요. 네. 세금 아끼는 게 훨씬 크지 몇 억이라도 아끼는 게. 예. 그래서 세무사님하고 꼭 한번 상담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네. 전망이 좋은데 굳이 매도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전망인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서울의 뉴타운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문동 대림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이편한 네네네. 세상. 예, 아래쪽에 보면 우리 이문희경 뉴타운 계속 진행 중이죠. 네. 예, 뉴타운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우리 장인 뉴타운은 진행 중이죠. 네. 예, 해제된 곳들이 몇 군데 있긴 합니다만
지금 뭐 네. 공공재개발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전부 일대가 다 바뀌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 이문 희경 뉴타운도 이문 초등학교 쪽에 보면 해제된 2구역이 있는데 이문 2구역도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서 예. 역세권이라고 해서 여기 구역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일대도 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래쪽에 이문 희경 뉴타운이 다 아파트 단지가 되고 위쪽에 장인 뉴타운이 다 아파트 단지가 된다. 그러면 네. 여기에 큰 아파트 대단지들이 2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주변에. 네. 그러면 당연히 이문 대림 이편한 세상도 영향을 받겠죠. 네. 예, 영향을 받아서 한 아파트 군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좋아질 일들이 남았지 나빠질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게다가 또 홀라당 이제 또 돈 필요하다고 이렇게 팔면 굉장히 후회하실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봉천동의 백산 아파트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백산 아파트는 봉천역에 가까이 있죠. 예, 걸어서 1차. 한- 1차. 1차. 예. 걸어서 벽산불림. 예, 백산블루밍. 여기 걸어서 요 제일 앞쪽에 있는 거예요? 봉천역하고 아니, 가까운 북측. 저기 그 뒤쪽에 아, 있어요. 위쪽에. 예, 아니 예. 벽산불림인데 예. 앞쪽이 말고 그러니까 북측, 예, 위쪽. 예. 북측. 예, 위쪽에 계신단 말이죠. 예. 어찌 됐건 한 아파트로 봤을 때 예. 주변에 보면 이제 봉천 4-1-2구역이 있네요. 여기 관리처분 네, 나가지고 다 철거하고 지금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또 봉천 4-1-3구역이 있어요. 네. 여기도 재개발이 진행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벽산 블루밍하고 시작해서 이 새로 재개발되는 아파트들 합치고 관악 드림타운 합치고 뭐 여기 다 보니까는 성현동화 관악 동부 센트럴빌레가 다 아파트가 되네요. 네. 큰 아파트 대단지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예, 빌라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네.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인문이나 장이처럼 아파트 대단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더 좋아지겠죠. 네. 예, 앞으로도 더 좋아질 일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지금 아파트를 매도하실 생각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어떤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러면 보유, 보유? 예,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평수가 커요. 대형이에요. 45평. 예, 45평. 그래도 서울의 이쪽 지역에 45평은 괜찮으니까요. 예. 예, 충분히 그냥 계속 보유하시도 아무 문제 없겠다. 우리 어머니 노후에 훨씬 더 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예, 꼭 세금은 세무사 분하고 상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상담하라고. 세무사를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 우리 보면 주변에 이 세무서 주변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세무사 사무실도 굉장히 많아요. 어. 예, 거기 가셔서 상담 받으셔도 되는데 우리 세무사님 상담도 원래 양도세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예.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전문으로 하지 않으시면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예. 그런데 요 양도세 비과세 지금 외국에 거주하시는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 복잡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세무사님한테 가서 상담 받으셔도 충분히 상담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세무사 주변에 네. 주변에 가셔가지고 세무사 상담소 보시고 상담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보유 의견 드리면서 꼭 세무 상담 받아보시기도 권해드렸으니까 잊지 말고 세무사분과의 상담 꼭 날짜 잡아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여러분 고민 상담 한 분 도움드리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자, 오늘 2부 이 시간의 마무리는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 더 알고 지낸다면 투자하는데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에 이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정비 사업이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도정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정말 이 똑똑한 시청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이 얼마 전에 신설된 거죠. 5년 재당첨 제한 제도 때문에 이게 내가 해당하는 건지 아닌지 너무 헷갈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장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5년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기 때문에 늘 이렇게 물어보세요. 5년 재당첨 제한 걸리는 거 아니냐 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걸리는 부분도 있고 또 안 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워낙 이게 블로그나 뭐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니면 뭐 너튜브 이런 데도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 이해가 잘 안 돼. 왜 이해가 잘 안 되냐면 법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에서 간단하게 써놨는데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대책이 파리 대책이라고 2017년 8월 2일 날 대책이 나올 때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법을 바꿨어요. 법을 신설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2017년 10월 24일 날 이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문구가 굉장히 요 딸랑 제72조 한 조에 6항에다 딱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놔 버려서 요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 대상자와 그 전 세대원들은 최초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만 딱 적어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느냐? 이게 상세하게 들어가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는 해놨는데 이런 내용들은 크게 뭐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은 A와 B로 하겠습니다. A가 있죠. 보시면 요 A라는 사람이 일단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가 조합 분양 신청을 해가지고 관리 처분 인가가 탁 떨어졌어. 그러면 이 관리 처분 인가 요 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분양 신청을 하는 B 구역 있죠. A 구역, B 구역인데 이 B 구역까지 요게 5년이 지나야 된다. 요 말입니다. 요게 5년이 안 지나면 이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양 신청과 분양 신청을 생각을 굉장히 하셔야 된다. 이 왜 그러냐 하면 이 관리 처분 인가만 적어 놓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합은 분양 신청을 하죠. 분양을 신청을 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120일 이내에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고 관리 처분 인가가 나올 때까지 요 기간이 있어요. 요 기간이 있는데 요 기간 동안 매매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매매가 일어나면 그러면 이 A가 매도를 했고 조합은 분양 신청을 하고 매도를 했고 B가 요 중간에 샀단 말이에요. 중간에 샀는데 관리 처분 인가가 딱 났어. 그러면 B가 걸리는 게 아닌가요? 맨날 이렇게 헷갈리니까 B가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물어봐요. 그게 아니고 요거 하나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딱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제가 딱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A가 분양 신청을 했어요. 분양 신청을 하고 중간에 B가 관리 처분 인가 나기 전에 B가 여기서 샀다. 사면 누가 걸리느냐? 분양 신청하고 관리 처분 인가가 탁 떨어지죠. 떨어지면 이 A가 분양 신청을 했고 관리 처분 인가를 맞았기 때문에 이 A가 5년 재당첨에 걸리는 겁니다. B는 재당첨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것만 알면 나머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너튜브에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보시면 저 사람이 전문가 맞구나. 제대로 얘기하는구나. 전문가 아니구나. 요게 딱 판가름이 나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A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고 관리 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B한테 매도를 했다. 그러면 누가 걸리냐? 바로 A가 걸린다. 관리 처분 인가가 탁 떨어지는 그 순간 A가 걸린다. 요것만 정리하십시오. 제가 다음에 시간이 좀 더 나면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 매도가 이루어졌을 때 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누가 이 재당첨에 좀 걸리느냐 이게 좀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5년 재당첨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1:1 상담 친절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어린이날 5월 5일 기분 좋게 보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